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일부 연이어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한 주 동안 어떤 종목에 집중 많이 하셨나요? 상승 순위대로 쭉 줄 세우기 해봤습니다. 탑5 종목 준비했고요. 관련해서 흐름들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상승률 1위 종목은 탑코 미디어입니다. 이번 주에 미디어주들의 약진 이 굉장했었는데요. 관련해서 탑코 미디어 같은 경우는 한 주간 40% 넘게 상승세를 시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웹툰 시장에 있어서 이슈가 확실히 부각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든지 미디어 쪽에 있어서 조금 투심 자체가 말랑말랑해지면서요. 한 주간 움직임 40% 넘게 튀어 올랐다라는 점 체크됩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포스코 스틸리온이고요. 이 종목 역시 한 주간 40%대 상승폭 보였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소폭 내려오긴 했는데요. 워낙에 수요일, 목요일에 튀어 오름세가 강하게 집계가 됐었네요. 자,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아시아나 IDT입니다. 네, 사실상 승인해줬다. 영국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있어서 사실상 승인해줬다라는 이 이슈가 나오니까 아시아 IDT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고점 라인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지켜주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네요. 38%대의 한 주간의 상승률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 4위 종목이죠. BP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꾸준히 올라가면서 지금 5일선 타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갑작스럽게 급증 이슈 계속 더해지고 있는데 관절염 치료제 이슈를 품고 있다는 점 보여주고요. 역시나 38%대 한 주간 상승률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제이스코 홀딩스입니다. 37.9%가량 오른 종목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쭉쭉쭉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네요. 제이스코 홀딩스까지 한 주 동안 상승률 5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지금부터는 임강빈 위원과 함께 앞으로의 이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볼 테니까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겁니다. 전화 문자 다 열어져 있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민되신다면 진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도 많이 보내주세요. 임강빈 위원께서 명쾌하게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릴게요. 먼저 연락 주실수록 채택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지금 바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더불어서 잠시 후 11시 10분경이 되면은 인베스터 임광빈 위원의 무료 방송 또한 진행이 됩니다. 상승장 진행 중이다라고 아예 또 이렇게 워딩을 잡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관점 잠시 후 무방에서 펼쳐지기 때문에요.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종목 고민 그리고 시장에 대한 명쾌한 해석 그리고 어떤 종목을 바라보면 좋은지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머니왕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임광빈 위원 나와주셨고요. 임광빈 위원께서도 축구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여쭤봐야겠습니다. 위원님, 네. 새벽 2시까지 응원하셨습니까? 당연히 했죠. 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16강 진출할 확률이 거의 6%였나? 9%였나? 그쵸, 네, 그쵸. 9%? 9% 확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 예. 그 9% 확률을 뚫고 우리나라가 16강 진출했습니다. 많은 국민분들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은데 다들 늦게까지 축구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또 지금 이 시간은
주식에 대해서 다들 고민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물론 이것도 있지만 앞으로 주식시장이 정말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의심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그와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 사진 두 가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고 하나는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인데요. 10년물 국채금리 위치와 최근의 방향성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 9월 달에 10년물 국채금리, 10월 달에 국채금리가 4%가 넘게 올라갔었죠. 기준금리와 국채금리를 비교했었을 때 기준금리는 3%대였고 국채금리는 4%대여서 국채금리가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이 이렇게 싹 바뀌는 순간 국채금리보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는 순간 시장 상황이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달러가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달러가 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 차트를 볼게요.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미국의 달러 지수입니다. 미국의 달러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현재 추세를 깨고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자, 시장이 안 좋았었던 이유, 시장이 앞으로 더 떨어지고 안 좋을 것이라고 전망했었던 이유는 바로 달러가 언제 꺾일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러가 이제는 꺾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제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환율이 언제 꺾일 것이냐, 달러를 언제쯤 팔아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국채금리와 기준금리를 비교했었을 때 국채금리가 기준금리와 역전이 되는 순간이 달러가 꺾이는 지점이라 말씀드렸죠. 자,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492%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저 위로 올라갔었을 때 4%대였거든요. 저 4%대가 썼을 때가 10월 달이었어요. 10월 달이 우리나라 최고 바닥자리 아닙니까?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의 최고점이 10월 달이에요. 즉 10년물 국채금리와 종합주가지수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제가 1,300원 밑으로 떨어지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어제 또 기적적으로 1,298원, 1,300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1,280원대를 가게 되면 코스피는 2,500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좀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가 사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네, 일단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시장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날 반도체 종목들이 대략 3% 정도 빠졌고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밀리면서 투심 자체가 안 좋았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양시장 모두 이렇게 빠졌죠. 자, 근데 저는 이 자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자리냐? 자, 이때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종합주가지수가 이 밑으로 내려왔다고 한다면 크게 떨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분위기가 완성이 됐냐면 이제 이 자리를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죠. 다음 주에 가서 이 자리가 깨지지 않고 이 윗구간에서 지수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12월 달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12월 달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죠. 12월 8일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는데 만기일 이후에 외인 기관들의 포지션 그리고 12월 13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12월 14일에 FOMC가 있습니다. 그 일정들까지만 잘 넘기게 된다면 1월 달, 2월 달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확실히 위원님께서 시장 상방 봐주시는 게 그냥 감으로 보아주시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근거로서 언급해 주셨던 게 환율, 그리고 금리, 그리고 그 국채 금리에 있어서의 그 부분들, 기준금리와 국채 금리에 있어서의 부분이었는데 확실히 좀 말씀해 주신 시나리오대로 펼쳐지게 되면서 상승장에 있어서의 그 기대감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상승장이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적극적으로 한번 진입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추가 힌트도 좀 들어봤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냥 만심에 차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지켜봐야 할 이벤트까지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확인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또 위원님의 의견 저희도 여쭤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죠. 위원님, 이번 주에는 사실 건설도 이끌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군소 개별주 이슈 품은 종목들이 튀거나 네. 전반적으로 크게 그룹핑 해보자면 건설 쪽이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주식을 딱 시장이 우리나라 최근에 네. 열리게 되면 좀 할만하다 싶을 때가 있고, 이거 뭐지? 싶을 때가 있어요. 네. 이거 뭐지? 금요일 날은 딱 그런 느낌이셨을 겁니다. 왜 금요일 날 그런 느낌이었냐? 자, 일단 종목들이 움직임이 없었어요. 왜냐? 테마가 없었죠. 테마가. 네, 종목들이 뭔가 좀 할만한 주시장은 테마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테마가 형성이 되면 열 몇 개 종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종목들이 대부분 침체 분위기였고 거래 대금도 굉장히 작은 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두 가지를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시장이 빨간불이 들어오느냐. 두 번째, 시장이 1% 이상 하락하면 매매를 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도 시장을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힌트를 얻어가실 겁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건설주의 반등, 건설주의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이었는데요. 자, 건설주가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좀 이 자리에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저는 시장이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국채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달러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원달러 환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으면서 저는 23년도 시장을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좋은 추세 상승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들이 또 거시경제도 있지만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건설주는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로 통하게 됩니다. 우리 개개인의 투자,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가 지금까지는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과거에 흘러왔었던 상황들을 반영한 결과들이고 미래의 상황을 좀 보자고 한다면 거시경제가 미래는 좀 좋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뉴스를 보게 되면 안 좋다는 얘기들 많은데 꼭 안 좋다는 얘기 나올 때 좋다는 뉴스도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맞다 틀렸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뉴스에서 안 좋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안 좋다고 인식을 합니다. 뉴스에서 써주는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안 좋다는 뉴스 나올 때 좋다는 뉴스도 같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십니까? 국제유가가 이 상태로 가면 110달러가 넘어갈 거래요. 근데 또 같은 말로 비슷한 시기에 국제유가 내년도 전망치를 70달러로 또는 수요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게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보다 더 객관적으로 누가 더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는가 그리고 그 중간에 말바뀜이 없어야겠죠.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자, 건설주가 올라간다. 건설주가 이 자리에서 올라가는 게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면 건설 주식이 올라갔었을 때 정치 테마주나 인물주나 또는 정책 관련주로 테마를 펼친 적은 있지만 뭔가 수주잔고가 늘어나면서 또는 경제적 지표들이 거시경제 지표들이 변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던 적은 근래 들어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부건설이라고 하는 기업, 꼭 동부건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양한 건설주를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기업이 7년치 일감 한 8조 원 가까이 되는 일감을 벌써 수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 한미글로벌 같은 기업들이 사상 최고 실적을 내고 있고 또 최근에 이번 주 보시게 되면 건설 우선 주식들이 굉장히 상한가를 많이 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 미래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갈 때 여러분들께서 큰 차트를 통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상승장 때만 갑니다.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바로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단 동부건설이 상한가를 갔죠.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상을 가고 금요일 날 지수가 안 좋아서 좀 밀렸지만 이 종목이 특정 구간대 가서 지지라인을 굳혀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9,000원 이 부근대 9,000원 가격대에서 지지라인이 형성된다고 한다면
이 자리는 매수 타점으로 여러분께서 노려보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종목과 같이 봐야 되는 게 동부건설 우선주죠. 자, 최근에 또 건설 우선주들이 점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동부건설 우선주 또 지능기업 이우 또는 지능기업 우비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갖다가 좀 밀렸는데 자, 이 기업들 또한 건설주가 반등 나오면 다시 가게 될 겁니다. 지능기업이라고 하는 종목도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가 사우디에 두 가지 1조 달러 되는 두 가지 프로젝트가 열립니다. 하나는 네옴시티가 1조 달러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을 짓겠다라고 얘기했죠. 킹 살만 공항이 지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주로 지능기업이 이전에 킹 살만 공항에 수주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주식으로 엮입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도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점 상한가를 가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연속적으로 상한가를 가고 주가가 잠시 떨어졌는데 자, 이 종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건설 주식의 현재 대장주로서 방향성을 잡고 있죠. 금요일 시장에서 하한가를 갔지만 시간에서 반등을 했고요. 시장이 빨간불이 나오게 되면 이 종목도 다시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건설주를 전반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흐름이 잡혀졌고 지금 부분에 있어서도 거래가 활발한 부분입니다. 건설 쪽에 있어서의 앞으로 방향성 점검해 주셨으니까요. 저희 도움 많이 얻어보는 것으로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에 대해 있어서도 저희 좀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되는 종목 지금 전화 문자 활발하게 열려져 있습니다. 많이 많이 연락 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전화 열려 있습니다. 013-3366-8288번으로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문자 많이 많이 주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연결됐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내고 매주마다 나오셔서 이렇게 잘 방송해 주시니까 많이 도움이 되고 감사해요. 매주 네. 봐주시는 우리 애청자분이시네요. 네네. 네, 오늘 더 잘 꼼꼼하게 봐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 좀 고민이 되실까요? NC 소프트 NC소프트요. 예,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세요. 47만 500원인데 15%인데 네. 제가 그동안 돈이 없어서 못 샀다가 어제 뭐 다른 거 잘 팔고 그거를 좀 비싸더라고 샀어요. 아, 정말요? 예. 이 종목이 최근 그래서 그래도 좀 48만 높이 샀나 1,000원까지 싶어. 예, 예. 갖고 이제 방향이 또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을까? 네네. 그런 뭔가 기쁜 마음에서의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겠네요. 그러면. 네, 기쁜 마음으로. 네네. 네. 물론 지금 계좌상에서는 파란불이 조금은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맞는지 검증 또한 받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신작 기대감도 이렇게 있고요. 말씀하신 게 이뻐요. 네. 예. 맛있게 감사합니다. 말하세요. 그러면 그 부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임강빈 위원과 통화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전화 주시는 분이신가요? 어쩌다 한 번씩 해요. 어쩌다 한 번씩 해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낯익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옛날에 SDN을 많이 했어요. 그쵸. 우리 저 목소리가 강릉 굉장히 익숙하세요. 제가 네, 그래서 네. 한번 여쭤봤어요. 네, NC소프트를 지금 매수하시고 수익 구간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신 것 같은데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 여러분 보시게 되면 NC소프트가 자, 게임 주식으로서 주식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자, 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리니지라는 게임이고 리니지라는 게임의 매출과 방향성에 따라서 또 그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이 좌우되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 있죠. 고금리 상황 그리고 고물가 상황에서는 게임 주식이든 IT 기업이든 성장성을 갖추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을 장기 투자를 하시기보다 지금은 시장이 돌아서면서 정배열로 잠시 전환한 구간이지 않습니까? 이 구간대 탄력이 일단 좋을 수는 있습니다. 자, 차트 볼게요. 차트 보시게 되면 어쨌든 바닥에서 이 종목도 올라와서 9월 달 하락분 다 회복하고 최저점에서 50%가 올랐습니다. 9월 달 31만 원에서 지금까지 가격이 50%가 올랐죠. 그러니까 탄력이 반등을 처음 보이게 되는 그 순간 50%에서 70%까지 탄력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닥에서 70%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50만 원대까지를 노려볼 수 있겠죠? 자, 52만 원대 가격대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는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 손절 라인을 43만 원을 생각하시면서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혹시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네, 51만 원, 52만 원 말해서 저는 더 먼저 팔아버려요. 네, 수익 볼 때 빨리 쟁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50만 원만 가도 많이 보면 51만 원 그렇게 보고 팔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더 네네. 기다렸다가 우리 뒤통수 더 맞으면 안 먹으려고 안 되니까. 해요. 더 먹으려고 안 해요. 예, 예, 좋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 가시기를 응원 드릴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좋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분들마다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꼭 응원하면서 다음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목소리에 힘이 넘치시는데 어제 응원하셨어요? 예, 응원하셨던 건가요? 네, 예, 예. 좋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삼성전자.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예, 8만 원에 40%요. 8만 원에 40%. 예, 시청자님, 예. 8만 원에 한 번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차곡차곡 모으신 거예요?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시원하신 분이시네요. 그러면 예. 한 방에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한 작년? 한 1년, 한 7, 8개월, 한 8, 9개월 될 것 같아요. 그쵸. 예, 예.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동안?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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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럼 뭐가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너무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지금 올라가려는데 이거 얼마까지나 올라가려는지 모르겠고 만약에 올라가면은 그때 손절해가지고 다시 내려가면 살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를 재매수 시점에 대해서까지 보고 계신 예, 종목이군요. 알겠습니다. 임강빈 위원과 통화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요. 잘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선생님 지금 삼성전자 6만 원인데 잘못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종목을 그렇죠. 그래요? 근데 8만 원에 예. 사셨을 때는 10만 원 갈 거라 생각하고 사신 거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참 그쵸? 의미 있는 사람.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딱 시간이 맞습니다.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잘했다 잘못했다 이건데 어떤 주식이든 주식을 샀었으면 그 당시에는 좋다 생각하고 샀었을 거니까 그쵸. 네, 시간이 지나서 봤었을 때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좀 간과하신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걸 간과하셨냐면 이때 전망치는 삼성전자가 10만 원 갈 거라는 전망치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매수를 하셨는데 한 가지 미스한 게 있어요. 미스. 그렇게 매수하신 분들의 모든 미스는 금리 인상 구간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언제나 못 갔었다는 걸 미스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금리 인상 구간 때는 삼성전자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역사를 한번 쭉 둘러보세요. 언제 삼성전자가 올라갔었는지 금리 인하 때. 항상 금리 인하 때 갔습니다. 23년도는 1년 동안 금리가 동결될 겁니다. 그리고 24년 초쯤에 넘어가서 24년도 3월 달 넘어가서 그때쯤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저는 23년도 1년 동안 선생님께서 두 가지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묻어두던지 아니면 차라리 종목을 교체하시던지 두 가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보다 1년을 더 기다려서 24년도 가게 되면 저는 삼성전자 추가적으로 선생님께서 충분히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으로는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예. 고금리 구간 때는 최소 23년 1년 동안은 바닥에서 횡보하거나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판단이 예.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기다려야 되면 별수 없지요, 뭐. 네. 판단 내려주셨네요. 네. 기다리거나 종목 교체에 대한 솔루션 선택안 주셨는데요.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에 맞게 꼭 잘 현명한 선택하셔서 결국에는 그 마지막 종착길이 수익이시길 응원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전화 받아봤고요. 저희 이번에는 문자함 열어보겠습니다. 많은 문자들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6507번님께서 맞아요. 눈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성적으로 보내주셨어요. 자, 종목은 굉장히 단단한 철강 쪽이시네요. 금강철강이고요. 7,690원, 비중은 30%입니다. 지금 7,680원이거든요. 근소한 차이인데 그렇다면 이제 최근 구간에서 진입을 하신 건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위원님, 네. 금강철강은 어떨까요? 금강철강 이슈를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철강 가격 이슈를 하나 생각할 수 있고 하나는 인물주에 대한 이슈를 생각할 수 있겠죠. 금요일 시장에 상한가 간 종목 중에 웹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그 웹스가 올라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인물주로 엮였습니다. 또한 금강철강도 같은 모멘텀이기 때문에 철강 관련된 가격 인상이든 아니면 제품과 관련된 공급량이 부족해지거나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마다 금강철강이 움직였죠. 일단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보시게 되면 금강철강이 2021년도부터 큰 거래가 터졌는데 이 구간대 그리고 이 구간대 모두 정치 인물주와 그리고 철강 관련 이슈로 올랐던 구간대입니다. 지금의 이 구간대에서는 시장이 좋아서 뭔가 좀 거래가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개별적으로 뭔가 모멘텀을 찾기는 힘든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면 한 8,5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7,000원 가격이 깨지면 손절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7,000원 지지 여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범한 퓨어셀. 맞아요. 사실 이제 수소주의 향방이 진짜 궁금해지는 구간인데요. 33,660원이 20%입니다. 위원님, 네. 진짜 수소가 네. 갈랑말랑하면서 언제쯤 보여줄지 이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운용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인내심을 요하는 부분인 건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신 분들은 당연히 그날 이슈가 있었을 때 종목들이 움직이죠. 우리 수소 관련해서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우디와 협력해서 수소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정부에서 원래 이전 정권에서 있었던 정책을 새로운 정권에서 그것을 계승하는 것들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권에서도 이전에 에너지 정책을 유일하게 계승했던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수소 경제입니다. 따라서 수소 경제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소 경제 관련해서 언제든 언급을 하거나 뉴스거리로 나오게 되면 테마를 띄울 수가 있겠죠. 화면 보겠습니다. 범한 퓨어셀 수소 관련된 이슈가 있고 나서 수소 관련된 이슈가 죽으니까 현재는 거래가 많이 없는 구간인데요. 이 종목은 명확합니다. 왜냐?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25,000원 가격이 깨지면 손절, 25,000원이 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 자리가 바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료가 수소는 언제든지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수소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 만약 정부에서 수소 관련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전 세계 1등으로 키우겠다. 또는 현대차 쪽에서 수소차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또는 사우디와 수소 관련된 협력을 진행하겠다. 이 세 가지 정도의 뉴스가 나오면 언제든지 떠오를 수 있거든요.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 여러분들께서 보유하지 않다 하더라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서 뭐 범한표셀 또는 동아화성 또는 풍국주정 이런 기업들 있죠. 최근에는 이런 주식들이 거래가 굉장히 좋고 추세가 좋습니다. 해당되는 종목들과 함께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좀 듣고 보니까 정말 다양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고 때를 만나면 또 가볍게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쪽이 수소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관심권에 넣어 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상담 쭉 해봤는데요. 여기서 잠시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임강빈 위원의 종목 지금 구간에서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언급 주셨던 종목 가운데 지금 구간에서 좀 살펴봄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쪽 관련해서 우리 유가를 보고 싶은데요. 중앙에너비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좀 심상치가 않아서요. 지난 목요일이었죠. 목요일날 시간의 단일가로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네. 크게 떠오르고 금요일날 갭 띄었다가 밀렸는데 예. 저는 에너지 관련주를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시경제 지표가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잖아요. 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합니다. 국채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유동성이 많아지게 되고요. 유동성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와 국채금리의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앞으로 기준금리는 4.5%까지 12월 달에 오를 거잖아요. 국채금리는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국채금리와 기준금리가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초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달러는 더 약세를 보일 거고 유가 관련된 이슈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 상태로 간다고 한다면 유가를 다시 110달러 정도를 전망치로 보고 있죠. 그리고 그 이상도 가능한 구간 또한 지금 겨울이라는 거예요. 겨울에는 언제나 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중앙에너비스 또는 GSE, 흥구석유, 한국석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또 대성산업 같은 이런 천연가스와 유가 관련주들 두 가지 동시에 보실 필요가 있는데 중앙에너비스 차트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주가가 연초에 큰 시세가 났었죠. 저도 이 당시 여러분들에게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까지 진행이 됐는데 자, 이 종목을 이렇게 추세를 긋고 나서 보니까 바로 금요일시장이었습니다. 금요일시장 때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현재 주유소를 가게 되면 지금 휘발유 품절 현상을 빚고 있는 그런 주유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게 되면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게 되면 기름 공급량이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고 해당되는 종목들은 이슈가 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은 중앙에너비스가 1,400억짜리 종목이에요. 그리고 최대 주주가 대략 50% 이상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유통 주식 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최근에 거래가 많이 터지고 추세가 지금 전환된 자리에서 겨울을 맞았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는 또 다른 이슈로 이 종목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염두해 주시면 좋겠고 앞에 수소 관련된 이슈와 함께 이 종목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언제든 이슈가 터졌을 때 공략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이제 27,000원 가격이 넘어가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요. 23,000원이나 22,000원 가격대 떨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7,000원 부분을 오버해서 나오는지 흐름이 나오는지 체크 포인트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에너비스 현재 흐름이 좀 나와서요 짚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를 한번 볼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흐름이 위원님 너무 좋았는데요. 아이패밀리 SC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또 시장에 네.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슈가 중국 코로나 방역 정책의 전환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까지 제로 코로나를 유지하면서 제로 코로나의 다른 말은 코로나 봉쇄입니다. 코로나 봉쇄 때문에 중국인들의 경제가 묶였는데 제로 코로나를 해제시키고 코로나 봉쇄를 해제시키고 경제를 정상화시킨다고 한다면 일단 주가는 올라가겠죠. 종합 주가 지수가 올라가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추세를 만들 겁니다. 또한
주가가 좋은 상황, 지수가 좋은 상황에 오게 되면 테마주가 형성됩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마주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화장품 주식이 테마를 타게 될 겁니다. 자, 그와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가 아이패밀리 S인데 화면 보겠습니다. 자, 최근 다시 한 번 더 중국 관련된 이슈, 중국 소비주라고 불리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아이패밀리 SC뿐만 아니라 한국 화장품 또는 한국 화장품 제조 또는 이츠 한불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전에 리오프닝으로서 기대감을 받았던 종목들인데 사실 제가 리오프닝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리오프닝의 원조는 중국 소비주입니다. 중국 소비주가 반등할 수 있는 시장이 반등 나오게 돼서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정책이 풀리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가장 크게 또 떠오를 수 있는 테마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에서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 관심 있게 보시자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비단 아이패밀리 SC뿐만 아니라 화장품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주식이 많이 떨어졌겠지만 오히려 여기가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구간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맞아요. 이슈가 나오면서 최근의 흐름이 다시 또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대응 방법까지 살펴봤으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종목 추가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종목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들어봅니다.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시경제 지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채금리가 떨어지죠? 환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뉴스 보면서 그냥 고지고대로 그거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뉴스에서는 1,500원 간다, 킹달러 유지된다 했는데 저는 제 소신껏 얘기했습니다. 그 달러 올라가는 거 정상적인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꺾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꺾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 지수는 거짓말처럼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수가 올라간다면 상승장 속에서 대부분 종목들이 올라가겠지만 또 이 가운데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이 풀렸었을 때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죠. 제가 그래서 화장품 주식 보자 했고 그와 관련해서 애경산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산업 차트 볼게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주식도 빠졌습니다. 이 주식이 빠진 이유는 간단해요. 이 화장품 주식도 제약바이오 주식과 마찬가지로 뭔가 실적보다는 시장의 분위기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19년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과의 관계가 좋았나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20년도 코로나가 터졌어요. 21년도도 코로나가 터졌고 22년도도 그 여파를 쭉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하필 이 타이밍에 중국의 봉쇄 정책이 풀리려고 하고 있고 지수도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시장의 분위기가 화장품 쪽으로 테마를 타려고 하는 분위기이면서 최근에 수급을 보시게 되면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실적과 함께 바닥권에서 있는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겠죠. 화장품 주식을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애경산업을 먼저 바라보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에 있어서 관심이 최근 다시 좀 높아졌잖아요. 관련해서는 애경산업을 최선호 종목으로서 꼽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이 궁금해지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잠시 후 펼쳐지는 무료 방송에서 공개가 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료 방송 이야기가 나왔으니 어떤 내용이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될지 들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상승장? 네, 상승장에 대한 네. 의심이죠. 제가 상승장이 왔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막 최악인 구간대에서 2,000포인트가 깨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말들이 막 나오는데 9월 달에 그 하락은 반드시 회복될 거고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갈 거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순간 2,500포인트 코앞까지 왔다가 또 살짝 밀렸죠. 근데 저는 지수나 개별 종목들의 위치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 봐요. 왜냐? 환율이 또 국채금리가 각종의 거시경제 지표들이 시장의 상승으로 갈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 진짜 상승장이 진행 중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구간대 여러분들 주식을 꼭 하셔야 돼요. 10,000원에서 주식이 30,000원을 가요. 그러면 200% 수익인데 20,000원에 주식을 사서 30,000원에 주식을 팔면 50%밖에 안 납니다.
10,000원에 산 사람과 20,000원에 산 사람 둘 다 30,000원 가서 수익이 난 것 같지만 주식은 복리죠. 상승장 때 빨리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기회를 함께하기 위해서는 잠시 후 펼쳐지는 무료 방송 통해서 한번 잡아보셔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주십시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인베스터 임강빈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 현재 깜빡이고 있습니다.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임강빈 위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네, 이번에는 우리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계속해서 시장 고민 더 딥하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오늘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무료 방송 또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볼까요? 기적 같은 계좌. 맞아요. 저희 기적이 늘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축구에서도 그 기적은 일어났었고 우리의 계좌라고 그런 기적이 뭐 안 일어날 일 있겠습니까? 기적 같은 계좌를 만들고자 그 보석주에 있어서 어떤 게 보석인지 잘 감별하는 판단이 중요할 텐데요. 우리 좋은정보위원회 무료 방송 통해서 그 판단 함께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주일을 또 기다려서 좋은정보위원 만나 뵙기 때문에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위원님께서도 축구 혹시 보셨어요? 네. 새벽 2시까지요. 네.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을 하셨군요. 그러면요. 예, 네. 예.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찾아뵙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저도 이거 참 뭐 16강 진출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보셨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연출이 일어났습니다. 예, 역시 손흥민 선수 그다음에 또 아주 막 그냥 질풍노도와 같이 단독 들어오면서 또 기가 막힌 어시스트. 거기에 또 황희찬 선수가 멋진 골을 넣으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정도로 아주 약간 멋진 게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늘 무방 주제를 기적 같은 계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저거 또 뜬구름 잡는 놈만 환상을 쫓는 놈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우리가 물론 16강 간 것도 운도 있겠죠. 근데 운보다 앞선 게 뭘까요? 실력입니다. 다 보게 되면 그 스타 플레이어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골을 넣고 또 그만큼 기본기가 탄탄했기 때문에 운도 따라주는 겁니다. 주식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무방 주제를 조금 거창하게 한 것은 주식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면서도 정말 뜬구름 잡지 않고 이 기적 같은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있답니다. 오늘 그것을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을 모실 테니까 그동안 아픈 계좌, 그다음에 또 힘드셨던 분들은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적 같은 계좌, 우리도 할 수 있다 희망 품으면서 더 열심히 우리도 수익을 향해서 달려보면 좋겠네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위원님, 한 네. 주간의 시장을 보건데 어떠셨어요? 박스권이죠. 제가 10월 달은 이제 큰 장이 온다. 4분기. 네. 정말 외롭게 말씀드리면 다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하선생님 그렇게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큰 기회라고 그러니까 그 워딩을 말씀 안 할 정도로 옆으로 세이빙 해놨잖아요. 그래서 큰 기회 온다고 그랬죠. 그게 10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코스피를 봤을 때 17%가 올랐어요. 지수가. 이때 스테이 하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특히 12월 달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그것도 대주주 양도세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주주명부 폐쇄 그런 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개인 컨설런트는 조금 몸을 사리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기업들도 그렇게 성장 내년에 하늘에서 나는 그 경제 성장률 1.7%니까 싹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수는 결국 박스권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종목으로 보게 되면 이번 주를 리뷰해 보면은 소위 말해서 엔터주라든가 그다음에 또 성장주가 여전히 상승을 주도하는 한 주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현재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 나스닥이 어제 좀 약간 소폭 조정을 보이긴 했죠. 그러나 낮게 출발하니까 양선을 만들면서 여전히 박스권을 보이고 있네요. 제가 4분기에 좋은 장이 온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10월 달부터 이어지는 캔들인데요. 역시 양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때 환율, 그다음에 또 금리, 여러분들 다 물가, CPI 제가 다 체계적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것이 역시 맞이하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항상 뉴스가 나오는 것들, 이미 그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미 늦는 거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나스닥이 박스권인데 부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뭐가 있냐면 역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그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이게 코스피거든요. 자, 여기서 17% 오르고 외바닥에 많이 오르고 외바닥에서 쌍바닥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거 황금 맥점 전략 시간이잖아요. 참 기기묘묘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뉴스, 기업의 실적, 그것보다 선행해서 움직이는 게 바로 기술적 지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런 때를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전고체가 당연히 눌러주는 거죠. 그럼 이게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주봉을 보실까요? 주봉도 여기서 2,500포인트가 저항선이에요. 여기서 크게 오르지도 못 좀 그냥 꺾이는 흐름이죠. 크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으면서 박스권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코스닥도 한번 보실까요? 코스닥도 거의 뭐 대동소이한데 거의 박스권을 보이고 있고 주봉을 보아도 오히려 코스닥이 이제 다음 주는 좀 우리한테 기회가 잘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지수가 오를 때 소위 말해서 대형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많이 시세를 주도했거든요. 이제 그들은 조금 이렇게 머무는 그런 구간이 되겠고 코스닥이 좀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낙폭한 성장주에서 상승이 일어났던 게 마인드랩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 순간 오를 때 따라잡으면 좀 안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저점에서 매수해 놓으면 오르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뭐 엔터주 같은 건 잘 아시니까 제가 그 차트는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번 주는 박스권 장세에서 엔터주라든가 낙폭 성장주가 시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개별적인 종목에 있어서 저희가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할 텐데 위원님 다음 주는 어떻게 보실까요? 결국은 이제는 12월 달은 종목 장세입니다. 이게 종목 장세도 이미 뉴스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이화선앵커도 알고 저도 아는 그런 종목들은 크게 못 가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엔터주 막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뭐 소위 말해서 중국 소비재 그런 관련주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올랐거든요. 그게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항상 제가 그때 유가 200달러 얘기 나올 때 어떤 얘기를 했죠? 이게 꺾인다 말씀드렸죠. 그때 그 유가 관련주 사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삼성전자 96,000대 사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 우리가 다른 시각을 보자. 그래서 로테이션 종목 장세를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엔터지 많이 올랐다고 그랬죠. 그러면 항상 지난 그런 뉴스 나오는 것들을 복귀하는 것보다도 좀 앞서서 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컨텐츠 관련주로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낙폭 성장주가 아까 마이닐에 보셨죠? 그런 종목들이 이제 다음 주는 우후축소처럼 나올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 말씀 맞나 틀리나. 이게 왜냐하면 시장에서 소외되고 다 남들이 안 보는 종목들이었거든요. 탄탄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신규 상장주에서 10월 달, 11월 달 아주 우후죽순처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수급면에서 좀 밀리고 그랬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패가 바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앵커님 뭘 했었냐면은 네옴시티 관련주에서 자료를 준비했죠. 네. 그러면 이제 엔터주 다음에 가게 컨텐츠를 볼 때 OTT 관련주를 보시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한 자료를 이번 주는 그걸 가지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항상 저는 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앞서서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10월 달도 그랬고 또 종목을 보는 분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시해 드리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좀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OTT를 보셔야 된다. 왜 그러냐? 최근에 여러분들 그 아주 히트한 그 드라마가 있죠. 뭐였죠? 재벌집 막내 아들. 송정이 나오는가. 이제 거기서 레몬레인이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이제 그건 보내야죠. 이미 오르면은 많이 주가가 올라 상태에서 내가 뒤늦게 가담하면 뭐가 되죠? 별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럼 OTT를 보자. 그럼 OTT 국내 시장 점유율을 보면 넷플릭스가 한 1,000만 정도, 그다음에 티빙 뭐 한 300만 정도, 쿠팡 플레이 이제 이런 것들은 거의 쿠팡은 고객 유인책으로 하는 거니까 좀 생각하시고요. 최근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아주 미약하지만 이것도 이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넷플릭스하고 미국에서 이제 따라가려는 게 디즈니 플러스거든요. 이런 것들 참고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걸 관련되는 회사들을 보게 되면 이제 한번 제가 일정을 볼게요. 국내 드라마 OTT 개봉 일정을 보게 되면 12월 7일부터 커넥트가 됩니다. 커넥트. 이게 웹툰 기반인데요. 정혜인이가 주연으로 나온다고 그러네요. 잘생겼죠? 예, 스튜디오 드래곤. 아주 이게 플랫폼 업체는 바로 디즈니 플러스가 되겠고, 저는 이보다 더 파급력이 있는 게 뭐냐면은 카지노로 봐요. 카지노. 카지노는 사실 뭐 저도 옛날에 카지노 좀 가보게 했지만은 이게 제목 자체가 굉장히 좋잖아요. 옛날에 타짜 같은 거 얼마나 그 히트했나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출연료도 대단해요. 최민식, 손석규, 이동희 아주 걸출한 스타급 배우들이 이제 나오죠. 이것을 하는 게 콘텐츠리 중앙이에요. 사실 콘텐츠리 중앙에서는 BA 엔터테인먼트가 자회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BA 엔터테인먼트라고 그것은 어디를 가지고 있냐면 JTBC에서 가지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데 12월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송혜교 주연의 더 글로리가 나온다. 이건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드네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영을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도 날짜는 모르는데 무빙이라 해서 유승용, 조인성, 한효주 뭐 이렇게 또 스타급 이건 뉴입니다. 왜 이런 거 말씀드리냐면 제가 지금 드리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일정 체크하시면서 주가가 선행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눌리면서 분할 매수는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내년 이제 뭐 금년도 다 갔으니까 내년 초에는 지금 우리 학교는 시즌 2가 나와요. 이거 뭐 잘 아시겠지만 김종학 프로덕션 이걸 인수하기 코프스 코리아예요. 이것도 제가 목요일 날 아침 방송에서 2번이나 되고 나서 크게 수익을 난 종목입니다. 이 뒤늦게 저점에 잡았는데 이것도 넷플릭스인데 사실 이런 코프스 코리아는 미리 상당히 선행해서 움직인 그런 거였어요. 지금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한때 놓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그다음에 또 2023년 봄에 DP2가 있는데 뭐 콘텐츠를 중앙에서 만들고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한다네요. 참고를 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OTT 관련해서 또 이렇게 주목을 해봤습니다. 사실 최근에 거의 굉장히 강했습니다. 완전히 형성이 모멘텀이 다량으로 좀 나왔잖아요. 뭐 중국 쪽에서의 해제라든지 그리고 재벌집 막내 아들 이슈라든지 좀 더해지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위원님 혹시 그 드라마 보고 계세요? 볼 시간이 없으시죠? 볼 시간이 없어 솔직히. 나중에 엑기스만 좀. 그러나 공부는 많이 해요. 그것을 그래서 가진 제가 외람 가치나. 때만 시청자분들께 봐요.
우리는 늘 어디에 귀에 마사지가 되고 있죠? 미디어. 미디어 많이 오른 것들. 예. 아, 내가 저 못 사보면 나 지금 바보 같지? 물론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제가 늘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주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 수익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다 아는 그런 내용은요. 프레시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수익을 많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도 제가 이게 주말에 준비해서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는 게 앞서가자는 그런 취지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아요. 자, 그럼 의원님과 계속해서 종목 관점 이어가서 종목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은 어떤 종목에 있어서 더 관심 가지시면서 대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의원님 한 종목 한 종목 살펴볼까요? 그럴까요?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황금 맥점 전략을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남들이 알기 전에 한 발 앞서서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매수하자. 그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종목을 보는 눈도 그렇고 시장을 보는 눈도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황금 맥점이 포착한 이번 주 한번 종목들을 함께 연구해 보시면 아하, 그때는 이거 소문이 나지 않았는데 수익을 많이 주네?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엔터주에서 RBW가 되겠습니다. RBW 잘 아시죠? 마마무. 예, 그 소속 엔터사인데요. 자, 이거 황금 맥점 전략은 뭐냐? 어떤 거냐? 이제 이때 뉴스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장대 양선 다음에 역전된 망치의 음선. 하여튼 음선을 잘 잡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이때서 잡아가지고 당일치유로 22% 정도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아주 급등이 나온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신풍제약 우선주입니다. 자, 보통 우리의 이제 그 방송 같은 늘 그런 거예요.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때는 야 신풍제약이 어떻고 다 이제 뭐 뉴스가 회자되거든요. 이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죠. 자, 이것이 7만 1,000원까지 갔습니다. 음선이 몇 개 나오면 7개 나와요. 7개 나오면서 여기서 소위 말해서 대바닥을 맞습니다. 대바닥이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진정한 대박은요. 역배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020년 3월 달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십시오. 코스닥 지수를 보시고요. 그때 어떻습니까?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표시가 났느냐. 이게 보조 지표에서 이 노란색 표시가 나요. 노란색 표시는 뭐냐면 봐요. 빨간색 표시가 나올 때는 이렇게 뭐 상한가 두 방 나오고 여기저기서 계속 이슈가 나오거든요. 뭐 우선주가 나오진 않겠지만 그러면 이때는 이미 과일권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매도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때는 뉴스가 전혀 안 나오거든요. 야, 저기 신풍제약 우선주 끝났어. 말하자면 5일선 아래에서 음봉이 7개나 나오네. 예, 그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 말씀 맞나 틀리나?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게 있거든요. 암요, 달려는 말에 올라타야죠. 음봉이 3개 이상 나오면 두렵죠. 근데 왜 이걸 생각 안 하세요? 음봉이 7개 정도 나오면서 주가가 7만 원에서 4만 원까지 반 토막 정도 떨어졌으면 왜 가격 메리트는 안 보시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마인드로 제가 그동안 주식을 해왔고 또 우리 저희 시청자들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바로 이러니까 56%나 올랐어요. 56%나. 역시 저점이었죠. 노란색에서 매수하고 남들이 안 볼 때는 게 바로 신풍제약 우선주다. 불과 몇 거래일 동안 5거래일 동안 50%나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선주 같은 건 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공략한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유동성도 있고 그러지만 왜냐하면 뭐 60만 주 거래되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시세를 줬다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이제 쏘카입니다. 세 번째 쏘카인데 쏘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주식은 논리고 과학이다. 우리 앵커님, 네. 혹시 그 심야 택시 타보셨어요? 엊그제? 엊그제? 심야 택시 요금이 올랐거든요. 아, 택시 맞아요. 대란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래갖고 보니까 항상 가격이 또 오르니까 막 이제 택시도 웨이팅 하더라고 이제 많이 나오셨고 특히 개인 택시들 네. 한 30% 늘었대요. 그러면 택시 대란으로 택시가 값이 오른다. 그 수혜지가 뭘까요? 쏘카예요. 쏘카예요. 내용이. 내가 금융, 몰고 가면 되니까. 쏘카.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것이 자꾸 규제 때문에 못했지만 그 주가가 참 죽을 수 없잖아요. 최근에 보게 되면 바로 쏘카 그런 거에서 오르는 거다.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히는 게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차트가 말해줘요. 자, 보세요. 이게 이평선 밀집이고 장대 양선, 그다음에 역전의 마치가 도죠. 도지 캔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이게 황금 백점 전략 넘버1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이거 뭐 그 심야 그걸 잘 몰랐잖아요. 20%나 올랐어요. 다 보세요. 특징이 있죠. 제가 하나 딱 체크해 드릴게요. 역시 노란색이었다는 겁니다. 역시 노란색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때는 거의 뉴스가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노란색 나올 때 어떤 것들이 나오냐. 이따 제가 한번 기가 막힌 종목을 드릴 텐데 이렇게 뭐 점 하한가거나 막 크게 내렸을 때 그런 건 나오지만 이렇게 평범하게 하면서 노란색 부분에 절대 뉴스 안 나오죠. 스포트라이트 안 받죠. 그럼 누가 수익이 많이 날까요? 지금 이거 빨간색이죠. 저는 매도 관점이에요. 이거 이제 오르면 매도 관점인데 일단 단기 매도 관점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황금 백점 전략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기가 막힌 종목이 있습니다. 저는 참 이 종목 볼 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화선 앵커님, 네. 이 지금 음선에서 이게 소위 말해서 뭐냐면은 모닝스타라는 거예요. 샛별요. 예. 모닝스타를 만들면 반짝반짝 별이 나면서 주가가 상승하죠. 또 한 번 양양은 어제도 그러니까 목요일날 장이 끝나도 포착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것도 31%나 좋은 수익을 냈다. 그다음에 또 ABL 바이오도 보시게 되면 ABL 바이오도 바로 이것도 모닝스타가 나오면서 10% 정도 올랐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젠에서 이번에 레카네밥 그것이 이제 그 데이터가 좋게 나왔잖아요. 그에 따라서 수혜주 중에 하나가 또 ABL 바이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장이 뭐 이렇게 스테이하고 있는데 지수는 그래서 10% 정도 상승한 예가 되겠고 어제 또 아주 드라마틱한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마인드랩을 말씀드렸죠. 낙폭 성장주 중에 하나가 바로 QRT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가요? 보통 3,000원짜리 그런 건 손이 잘 나가시죠. 근데 3만 원짜리부터는 가격 부담을 느끼시나요? 주식은요. 수량 게임이 아닙니다. 수익률 게임입니다. 그것도 저점이 잡는 거죠. 자, 두 번에 포착이 됐는데 이것도 음선 3개 많이 내렸죠. 4만 5천 원짜리가 3만 원대 초반이면 매력적인 가격이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아주 드라마틱했죠. 양양 아파트에서 이평선 밀집에서 VI 걸리면서 20%나 아주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죠? 어제 장 안 좋았잖아요. 코스닥 1% 빠졌죠. 그러니까 시장과 상관없이 로테이션 종목 장세. 그래서 다음 주도 이런 종목들이 군웅할 것처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좀 알려주셨는데요. 여기서 만족하기는 이릅니다. 좀 더 심화 시간으로 넘어가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종목을 잡고 판단하는구나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더 즐겨보시죠. 심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종목들에 대한 더 심도 깊은 이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네. 확실히 이제 시장이 조금씩 또 변화의 온도가 보여지고 있어서 정말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시장에 맞는 좋은 종목을 잘 잡아야 하는 게 우리의 평생 과제이자 숙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해 주신 부분 오늘 또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네. 성공 투자를 하시려거든 좁은 문을 선택하라. 혹시 앙드레 지에 좁은 문 읽어보셨어요? 전 읽어보진 않았는데 네. 위원님 덕분에 읽은 기분이에요.
하도 많이 사서. 네. 근데 그거 바이블이에요. 어. 진짜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이렇잖아요. 자, 내가 어떤 종목을 샀어. 샀는데 그 종목에서 수익 날 확률 반 또는 손실 볼 확률 반이에요. 근데 그럼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보게 되면 이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50%는 수익이 나셔야 됩니다. 절반은. 근데 제가 이제 주식 30년 넘게 했잖아요. 근데 웬걸? 뭐 물론 시장 탓도 있겠지만 시장이 좋던 나쁘던 95% 개인 투자분들이 여기에서 다 실패를 보시면서 안타까웁니다. 제가 최근에 지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정말 짜증나고 힘들다고도 다 그러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입니다. 공부 안 하시죠. 물론 여러분 대부분 다 공부 많이 하시겠지만 공부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주식을 감성적으로 하세요. 우리 민족은 아까 축구에 얘기해서 굉장히 좋고 으쌰으쌰 저도 어제 밤잠을 설쳤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축구 같은 거 어떤 뭐 위기 닥쳤을 때 단합하고 다 좋아요. 근데 주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식은 뭐냐? 고독해야 됩니다. 고독하다는 게 뭐죠? 남들이 안 볼 때, 그러니까 남들이 몰려 다니지 마시고 남들이 안 볼 때 고독하게 내용을 철저히 공부해서 매수하시고 남들이 흥분하고 쫓아날 때 그때 매도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왜? 그때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으니까요. 제가 왜 좁은 문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저기 충청도 패전토보이 시골 촌동 출신인데요. 거기에서 고2 때 읽은 그 나무꾼나라에서 읽은 게 바로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이었어요. 이제 그때 약간 사춘기 지났을 때인가요? 근데 그때 거기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마태복음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좁은 문을 택하라.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요.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다. 하도 가는 이들이 많아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주식을 하다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첫째 주식을 감성적으로 하신다는 거. 예, 두 번째 이미 그러니까 소문이 많이 나고 군중심리 여론몰이 쏠리면서 약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못 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제가 10월 달 시장 얘기할 때 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웠거든요. 근데 저는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결과가 어떻죠? 아니었죠. 맞죠? 근데 그것도 막연히 두고 보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3주, 4주 동안 PPT 자료 14장, 17장까지 만들어서 논리로 여러분께 다 설파를 시켜드렸습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종목을 보는 눈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자면 넓은 문으로 갔어요.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잖아요. 속담에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연구하시자. 근데 뭐냐면 주식에서 우리가 하려면 성공하기가 간단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첫째, 기업 내용을 알자 이거예요. 펀더멘탈을 분석을 잘하고 그렇게 하자. 그게 기본적 분석이고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차트 보면 말이지 맨날 내가 말이지 5일선 매매 장대 한번 타왔더니 손해보고 이거 아닌 게벼?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죠. 기술적 분석의 도사가 되셔야 돼요. 그게 소위 말해서 누구나 다 아는 구구단 외우는 식의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들 계좌에 큰 수익을 안 줘요. 항상 그런 게 마지막에 황금 맥점 자리가 바로 그거거든요. 남들이 안 볼 때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가서 수익을 최대할 수 있는 게 뭐냐.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그게 황금 맥점 전략이라고요. 그럼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대중에서 멀어지는 만큼 여러분들은 외로울 것 같지만 계좌는 좋아질 거예요. 내가 한 에피소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오늘 좀 시간이 남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것을 많이 준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도 뭐 보면 똑같은 거 안에 뭐 자랑하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약간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투자의 팁을 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서브 프라임 났을 때요. 제가 이 방송을 그때 출연 안 했었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때 이제 막 미네르바 같은 분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코스피 200포인트까지 간다. 지금 이거 큰일 났다. 자본주의가 붕괴된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어떤 말씀 드리냐. 10년 만에 오는 주글라 파동에서 10년 만에 오는 기회라고 그랬어요. 막 대통령들이 유일하게 저만 외로웠거든요. 마치 지난 2020년 3월 달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10월 달 4분기 큰장 온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 많지 않을 거래요. 그래서 그 두 번에 걸쳐서 그랬는데 그때 대부분 분들이 막 콜센터에 난리를 났습니다. 야, 예, 저 좋은 정보처럼. 그때 어떤 분은 저한테 막 그렇게 어떤 욕을 하실 때 어떤 분은 포스코를 한 20매덕 사갖고 일주일에 7억 받아요. 하한가에 매수해서.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워렌 버핏 그 투자의 현인이 TSMC 145달러 때는 쳐다도 안 보고 60달러 할 때 얼마였어요? 6조를 매수했어요.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투자의 팁이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제 두 개거든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잘 하시면서 낮은 가격에 매수하자. 자, 그러면 황금 맥점 전략에서 한번 연구해 보실게요. 첫 번째, 유신입니다. 유신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저는 절대 많이 얘기가 나올 때 안 해요. 자, 우리가 많이 익히는 그런 패턴들이 있죠. 이게 뭐죠? 예, 바로 이 역전년 방치에서 음선 났을 때도 한번 이 이평선 밀집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결정적인 게 뭐냐면 양양음이에요. 아까 좀 전에 여러분들 QR 때 보셨죠? 다 양양 패턴에서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신풍제약 우선주는 이제 저기 유신이고요. 두 번째 이제 미래 나노텍입니다. 예, 미래 나노텍을 보시게 되면 이것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럴 때는 이슈화 되죠. 이평선 밀집이죠. 그 유명한 양양음 패턴이에요. 이럴 때는 매수해서 이것도 지금 엄청난 수익이 났죠. 200%나 수익이 났어요. 근데 미래나노텍이 뭐 하는 회사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수산화 리튬. 거기에서 포스코에 납품하는 회사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내용을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는 206% 계단식 상승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매도하는 거예요. 이 빨간색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EM 플러스가 있습니다. EM 플러스는 뭐냐면 이것도 결국 2차 전지 모멘텀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이슈화 됐을 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근데 이럴 때 이것도 양양한 패턴 굉장히 쉽죠. 여기에서 시간의 가치만 좀 사면은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났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테마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아는 테마주도 한미글로벌 잘 아시죠? 네옴시티 관련주에서 이것도 언제 매수하셔야 되냐? 상승할 때 이럴 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양양음 패턴 딱 이게 소위 말해서 과매도권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하면서 계단식에서 올라가고 있죠. 엊그제도 포착돼서 단기 수익도 우리는 났습니다만 바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금양은 이것도 이제 2차 전지에서 리튬, 콩고 광산 지분 때문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싹 개인적으로 좋게는 안 봅니다만은 어찌됐든 이것도 이게 바로 모닝스타예요. 음선 5개 다음에 뚝 떨어지는 거. 낙동강 오래알 떨어진 성꿀 모양에 만들 때 이럴 때 매수하는 거라고요. 이것도 147%나 올랐다. 참 희한하죠. 야, 어떻게 혼자 매매하시면 저렇게 매매하실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저쯤에 사니까 좋은 수익을 내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다음에 또 에이프릴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것도 이제 신규 상장주 중 하나인데 이건 뭐냐면 룬드백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240억 계약금이 들어왔어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뭐 잘 되든 안 되든 다시 페이백할 그 이유가 없는 그냥 온전히 수익으로 되는 것들은요. 이런 것들 어디서 잡느냐. 이럴 때 뚝뚝뚝 떨어지죠. 이게 진정한 역배열이에요. 이때부터 포착돼서 71% 정도나 상승한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범양건영 최근에 회자가 되죠. 이런 것도 또 어디 잡으시냐면 음선 3개 답이 잡는 거예요. 여기서 하면은 봐요. 막 이슈화되죠. 그럼 고점 대비 한 20, 30% 빠지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저점에 잡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다. 피플바이오도 마찬가지죠. 피플바이오도 이것도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바이오젠 관련해서 수혜주잖아요. 진단 키트. 그러면 주가가 참 기가 막히게 먼저 움직이죠. 그러니까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기술적 분석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다 미리 움직여서 오는 거예요. 이것도 피플바이오 좋은 수익을 냈고 또 애니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침 방송 앵커가 이거 또 들고 오셨어요? 갈증 보니까 들고 나왔죠. 쉽게 얘기해서 결론은 가잖아요. 이게 뭐냐? 그냥 보세요. 이거 몇 점만 볼게요. 자, 양양은 역전대망 치답의 도지. 그러면서 딱 얘기가 나오면서 54%나 좋은 수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탑머티리얼 같은 거 보게 되면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 그러냐? 제가 이따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살짝 제가 오늘 방송 주제를 바꿨어요. 무방을. 계좌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적 같은. 근데 그 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2의 탑 머티리얼 같은 보석주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봐요. 보세요. 양양음이었죠. 살짝 여기서 이제 페인팅이라고 해요. 속임수 누르면 주고 상한가, 상한가. 또 여기서도 바로 보셨죠. 이것도 모닝스타에서 포착해가지고 31% VI. 어제 VI 걸렸단 말이에요. 토탈 61%나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신풍제약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이슈화 될 때 남들이 볼 때 이때 매수하시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AS 들어갑니다. 세비캠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2차 전지 폐파들에 대해서 아마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이제 한 150%, 반방석 170% 하는데 이건 AS를 왜 해드리느냐? 다시 한번 서서히 이제 분할 매수 구간에 왔다. 뭐 10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했던 게 바로 얼마 되지 않은 루닛이었어요. 루닛 같은 것도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제가 11월 7일 날이거든요. 그래서 한 31% 정도 올랐는데 11월 7일 날 자리가 어딨냐. 바로 이렇게 눌렀을 때 매수했던 거예요. 아셨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다 충분한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뭐 다음에 이제 눌림에서 제가 다시 한번 AS에 드릴 텐데 여기서는 좀 스테이하고 있으니까 보시면서요. 한 20일선 정도 또는 60일선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관심을 두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많은 수익 계속해서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주고 계시는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종목 공부 그리고 추가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새롭게 어떤 종목 보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위원님 공략주는요? 예,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냐면 좀 전에 QRT 보셨죠. 탑머트를 보셨죠. 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신규 상장주예요. 네. 그러니까 펀더멘탈 대비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좀 소외됐던 종목들이에요. 저는 참 희한하죠. 지난 걸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 그 유가가 200달러 간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올 때 저는 아니라고 그랬고 10월 달, 7월 달 야 이거 미끄럼 릴레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썸머 릴레이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공통되게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는 위에서 수익 실현하세요. 스포트라이트 봤을 때 뒤늦게 가다 보면은 여기서 잘못하면 또 손실도 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그 코퍼스 코리아 같은 것도 저는 그 아침 방송에 2번이나 저쯤에 추천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챙겨야 되죠. 그러면 이제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이제 다음 주는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신규 상장주에서 언더퍼폼된 그런 종목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바이오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갈 수 있는 종목이 한 번 있는데 인벤티지 랩이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좀 어때 궁금하시죠? 그 제가 무방에서 기업 내용하고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규 상장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셨던 가운데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무료 방송에서 펼쳐지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정말 계좌에 있어서 기적 같은 계좌를 만들기 위한 보석주 논의 이어집니다. 무료 방송에서 펼쳐지는데요. 위원님, 네. 어떤 보석주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100%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간다는 종목은 거의 다 갔습니다. 세비캠을 비롯해 다 보셨죠? 네. 탑머티리얼. 그래서 이 기적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방법이 없어서 그런 말씀 안 드려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황금 맥점 전략이 있고 제가 또 심층이 연구한 종목이 있거든요. 그 기대도 좋을 겁니다. 오늘은 뭐 토요일이고 그러시지만 잠시 좀 시간 내셔서 그동안 아픈 계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 무방에 함께 하시면 좋은 또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진짜 축구처럼 여러분 계좌도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으면 그런 바람이네요. 네. 정말 기적의 계좌를 위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무료 방송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주십시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좋은정보위원회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네요.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정보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도 함께 인사드립니다. 머니왕 2부 연이어서 펼쳐지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